넓은 집 아래 이제 단둘이 남았다. 창밖엔 새하얀 눈이 내리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들이 출렁이고 있었다. 강남의 겨울 강가의 저택은 조용히 눈 속에 잠겨 있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소나무 숲을 휘돌며 지붕 위에 두껍게 눈을 쌓았다. 그 광경은 외롭고 비싸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오싹할 만큼 차가웠다. 지은은 2층 창가에 서서 민호의 차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문이 닫히자 익숙했던 세상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오늘 밤부터 그녀는 오직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이다. 넓디 넓은 저택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강대현의 구두 소리가 나무 바닥을 규칙적으로 울릴 때마다 지은의 심장도 따라 떨렸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그녀는 몰랐다. 두려움인지 긴장감인지 아니면 여성의 본능 깊숙이 숨어있던 어떤 미지의 호기심이 고개를 든 것인지. 저녁 식사는 두 사람뿐이었다. 커다란 식당 따뜻한 노란 조명이 하얀 식탁보를 비추고 있었다. 전통적인 집김치와 미역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다. 전통의 맛이었지만 어딘가 설명하기 힘든 금기의 기운이 공기 중에 배어 있었다. 강대현은 식탁 머리에 앉아 있었다. 재벌다운 침착함이 얼굴과 젓가락질, 숟가락질마다 묻어났다. 그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지은을 잠시 바라보는 눈빛에선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의 차가운 통제력, 침착함에 지으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불장난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끌리는 아이처럼. 먹어라.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명령 같으면서도 차가운 관심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김치를 집었다. 매운 향이 코끝을 찔렀지만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김치 때문인지 시아버지의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자신에게 머물러서인지 몰랐다. 침묵이 길어졌다.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바깥의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호를 생각해보려 했지만 그의 모습은 안개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왠지 모르게 이상한 공허감이 가슴을 메웠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건넸다. 정적이 깨졌다. 이렇게 저녁 먹는 게 익숙하니 여기선 식사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네. 지은은 그의 깊은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말엔 무언가 함정이 숨어 있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예전엔 집에 사람이 많아 저녁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때로는 침묵도 나름의 소리를 내지. 강대현은 옅게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정도였지만 지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식사는 천천히 흘러갔다. 지은은 그가 물컵을 잡은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크고 길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물을 마시면서도 모든 감각이 이 집안에서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 걸 느꼈다. 빛 향기, 그리고 그가 내쉬는 느린 숨소리마저. 저녁이 끝나고 지은은 조용히 그릇을 치우며 부엌으로 갔다. 넓고 깨끗한 부엌은 갤러리 같았다. 그녀는 강대현의 시선이 여전히 느껴졌다. 그는 분명 바로 뒤에 없었지만 그 존재감이 등을 찌르는 듯했다. 지은은 서둘러 일을 끝내고 방으로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막 돌아서자 강대현이 이미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방 안의 빛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이 큰 집에 단둘이 남는 게 무섭지 않니? 그는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지은은 잠시 굳어섰다. 눈이 커졌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어둠과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서로 교차했다. 무서워요. 하지만 궁금하기도 해요. 그녀는 거의 처음으로 속마음을 고백했다. 강대현은 천천히 다가왔다. 불과 반뼘 거리였다. 그는 지은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얌전한 겉모습 너머에 오래도록 감춰왔던 무언가를 꺼내보려는 듯. 이 집엔 영원한 비밀이란 없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뒤돌아섰다.
지은은 심장이 미친 듯 뛰고 두 뺨이 달아오른 채 그 자리에 남았다. 그의 발소리는 복도를 따라 멀어졌고 밖에선 바람과 눈이 계속 몰아쳤다. 지은은 한참이나 가만히 서서 자신의 숨결과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때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변하기 시작한 걸 느꼈다. 그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넓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문틈을 스치는 바람소리 민호의 희미한 기억, 그리고 시아버지의 기묘한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단둘이 한 집에 남았을 때 모든 경계가 정말로 흐려지는 걸까? 밖의 찬바람이 속내의 소용돌이를 진정시킬까? 아니면 오히려 타오르는 불씨를 건드릴까? 창밖에선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집 안에선 첫 비밀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다. 뿌연 수증기 속에서 관계와 본능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졌다. 그날 아침 강가의 저택은 옅은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다. 밖엔 여전히 눈이 쌓여 있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며 하얗게 자국을 남겼다. 지은은 뒤척인 밤을 보내고 일어났다.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남편 없는 첫밤, 그리고 권위적인 시아버지와의 대면이 남긴 여운이었다. 얇은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집안은 조용했다. 시계 소리 그리고 거실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녹차 향만이 느껴졌다. 지은의 발걸음은 어둠 속 누군가의 잠을 깨울까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러웠다. 문득 그녀는 한기를 느끼며 소름이 끼쳤다. 목이 칼칼했고 코가 얼얼했다. 감기에 걸린 것이 틀림없었다. 바로 그때 강대현이 복도 끝에 나타났다. 그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리더다운 아우라를 감췄다. 그의 눈빛은 지은을 살피는 듯 차가우면서도 미묘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감기 걸린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아마 어젯밤에 너무 추워서 그런가 봐요. 미안해할 필요 없다. 여긴 겨울이 추우니 몸을 잘 챙겨야 한다. 따라와라.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저택 1층 스파 쪽으로 걸어갔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자동적으로 그의 뒤를 따라갔다. 집안 스파 구역의 사우나실 기미, 서린 유리문 은은한 노란 조명. 그녀는 이 집에 온 후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남편 민호가 아버지만의 비밀 천국이라 말했던 곳이었다. 그가 문을 열자 인삼 계피 차조기, 향이 따뜻한 수증기와 섞여 올라왔다. 넓은 나무 사우나 방 벽엔 하얀 수건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들어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부드럽지만 여전히 지은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외투를 벗고 얇은 실크 원피스와 가운만 남았다. 들어서는 순간 뜨거운 김이 온몸을 감싸 피부가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강대현은 구석에 앉아 생강차를 건넸다. 마셔라. 몸이 더 편해질 것이다. 지은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았다. 뜨거운 김이 볼에 닿았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다. 수증기 사이로 둘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진 걸 느꼈다. 김서린 유리에 비친 두 그림자, 하나는 젊고 가늘고 하나는 중후했다. 공간은 정지한 듯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지만 오히려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다. 숨소리 작은 움직임까지 또렷하게 느껴졌다. 한국에선 사우나가 피로를 씻어내는 곳이자 때론 경계를 지우는 곳이지. 강대현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그를 올려다봤다. 수증기 속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 시선은 마치 얇은 피부를 뚫고 영혼 깊은 곳까지 닿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두 뺨은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엔 엄마나 친구랑만 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다른 남자랑, 그것도 시아버지와는 처음이라. 그는 미소 지으며 낮은 웃음소리가 났다. 여기는 위계가 없는 곳이다. 두 사람이 치유받는 공간일 뿐이다. 불편하면 내가 나갈게. 지은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기 생각보다 편하네요. 자기도 모르게 입 밖에 낸 말이었다. 둘은 잠시 침묵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서로 닿지 않았지만
강대현의 존재감은 강렬했다. 공기가 무거웠고 두 사람은 눈을 감고 수증기 속에 몸을 맡겼다. 잠시 후 지은은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단순한 관심이 아닌 본능과 갈망이 교차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이성의 끈을 내려놓고 내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지 않니? 지은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순간 자신이 김의 바닷속에 떠다니는 듯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고정관념도 녹아내렸다. 그녀는 나무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 곁에 놓였다. 거리는 숨 한 번의 거리였다. 갑자기 등줄기에 전류가 스쳤다. 지은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열기는 분명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좀 괜찮아졌니?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잠겨 있었다. 지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덕분에 훨씬 좋아졌어요. 둘은 또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닌 가장 위험한 경계에 닿아 있는 두 영혼의 침묵이었다. 수증기는 계속 몸을 감싸고 두근거림이 잔잔한 음악과 섞였다. 그곳엔 위계도 사라지고 두 영혼만이 남아있었다. 사우나실에서 나오며 지은은 몸이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진 걸 느꼈다. 강대현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지은을 바라보다 계단으로 올라갔다. 거실 탁젠 생강차와 메모 한 장이 남아있었다. 몸 조심해라. 내일은 더 따뜻해질 거다. 지은은 메모를 들고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녀의 심장은 처음 맛보는 이상한 떨림에 깨어났다. 강남 저택에 눈 내리는 날 사우나의 열기는 아직 피부에 남아있었고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지은의 눈에 새로운 비밀이 싹트고 있었다. 수천 개의 연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물 위로 길게 드리워진다. 어둠 속에만 살아남는 비밀이 있다. 서울의 초봄 아직은 찬 기운이 남아있지만 겨울의 날카로움은 한풀 꺾였다. 녹은 눈과 봄비가 뒤섞여 작은 가을을 만들고 강남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벚꽃의 기운이 벌써 공기를 물들였다. 오늘 밤 경복궁 근처에서는 전통 연등 축제가 열렸다. 가족마다 등불에 소원을 적어 하늘로 띄워보내는 축제 애군을 물리치고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올해는 민호가 없었다. 강대현은 조용히 지은에게 축제에 함께 가자고 말했다. 저녁 식사에 둘만 남은 정막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배려이자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한 위로였다. 지은이 1층 현관에 내려섰을 때 그녀는 연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머리는 낮게 틀어 올리고 은은한 화장에 두 뺨이 붉게 물들었다. 오랜만에 전통 복장을 입으니 어색함과 동시에 설렘이 교차했다. 강대현은 감색 정장의 먹색, 넥타이 깔끔하게 빗은 머리로 나타났다. 그의 중후한 분위기는 밤의 불빛 아래 더욱 또렷이 드러났다. 그는 한참을 지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눈빛엔 자부심과 함께 쉽게 말로 표현 못할 미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참, 예쁘다. 그는 작지만 따뜻하게 말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가자. 오늘은 보름달이 떴으니까. 그의 큰 손이 차가운 지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두 사람은 밤의 인파 속으로 들어섰다. 축제는 청계천변에서 열렸다. 형형색색 연등이 하늘의 은하수처럼 강물 위로 이어졌고 반짝이는 불빛이 작은 영혼처럼 떠올랐다. 전통 음악과 웃음소리 구운 떡과 달콤한 술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둘은 북적이는 인파에 섞였지만 아무도 두 사람의 진짜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 남들이 보기엔 아버지와 딸 같기도 하고 나이차 나는 연인처럼 보이기도 했다. 지은은 자신을 향한 시선을 의식했다. 그저 한복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대현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고 있었기에 그 손길엔 망설임도 쉽게 놓아줄 마음도 담기지 않았다. 그들은 연등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지은은 조심스레 연등 위에 단정한 글씨로 소원을 적었다. 가족이 평안하고 내 마음도 평온하길. 그리고 모든 비밀이 용서받기를. 고개를 들자 강대현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원을 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연등에 불을 붙여 지은에게 건넸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에 스칠 때 이상할 만큼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다. 둘은 연등을 강물에 띄웠다. 등불은 조용히 떠내려가며 두 사람의 소원을 실어갔다. 지은은 연등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묘하게 내려앉았다. 자신이 감히 저지르지 못한 죄를 미리 용서해달라 빌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다. 등을 띄우고 나서 둘은 강변의 버드나무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전통 음악 소리가 퍼졌다. 가야금이 울리고 그 소리는 밤하늘의 눈물처럼 길게 이어졌다. 갑자기 강대현이 걸음을 멈췄다. 가야금 소리는 쓴맛 단맛 다 겪은 사람이 쳐야 제대로 울린다지. 그의 눈빛은 깊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은 모르지만 아픈 사람이 연주하면 듣는 이도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살짝 더 움켜쥐었다. 밤에만 울리는 곡이 있고 밤에만 살아남는 비밀도 있지. 그 말은 이미 두 사람 마음에 오래전부터 싹튼 무언가를 조심스레 고백하는 듯 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졌다. 둘은 인적 드문 작은 돌다리 위에 멈췄다. 달빛이 강물에 부서지고 연등이 반짝이며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었다. 지은은 난간에 기대었다.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물과 등불의 냄새가 어우러졌다. 강대현이 곁에 섰다. 둘 사이 거리는 숨 한 번의 거리. 그는 지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선 눈빛 떨리는 어깨까지 차분히 담아내듯 춤니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그녀 어깨에 걸쳤다. 손끝이 그녀 목덜미에 머물렀다. 아주 짧고 부드러운 접촉이었지만 잔향이 오래 남았다. 그 순간 불꽃놀이가 하늘을 갈랐다. 물 위로 터지는 불빛,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누구도 먼저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잔 평소와 다른 격렬함과 외로움이 번졌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야금의 슬픈 음악, 수천 개의 연등, 그리고 단단히 맞잡은 두 손이 남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이미 사회의 모든 규칙보다 더 강한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 다 무언가가 변했음을 알았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은 한복 그대로 방 창가에 앉았다. 마당엔 강대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있었다. 고요한 방지은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뛰는 심장이 처음 느끼는 두려움이자 설렘이었다. 오늘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되돌릴 수 없는 비밀이 피어났다. 달빛과 연등 아래에서 언젠가 타오를 불씨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다. 밤과 비밀 그리고 사랑의 멜로디는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있었다. 소주의 쓴맛보다 강렬한 그의 시선,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의 떨림이 술에 취한 것보다 깊었다. 서울의 밤은 검은 비단처럼 끝이 없었다. 강남 저택에도 차가운 고요가 내려앉았다. 봄바람이 아직 매서웠고 벚꽃잎이 남은 몇 송이 바람에 휘날려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은은 크림색 실크 파자마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작은 몸이 더 외로워 보였다. 민호가 한국을 떠난 뒤 그녀는 이 고독함에 익숙해지려 노력 중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다. 집안의 침묵마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찻소리가 멀어져 갔다. 지은은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생각들은 끝없이 떠돌았다. 그때 거실 문이 열렸다. 강대현이 들어왔다. 손에는 소주병과 작은 잔 2개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늘 그랬던 정장 대신 얇은 니트와 어두운 바지 차림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중후함에 약간의 피로가 더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조금 낯선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잠이 안 오니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엔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따라 너무 조용해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는 소주를 따라 잔을 건넸다. 한국 사람들은 가끔 이 술 한 잔이 말로 다 못할 마음을 달래준다고 믿지. 지은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그것도 이 밤에 술을 나누는 건 처음이었다. 잔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 뭔가 금기를 시작하는 종소리 같았다. 소주는 쓰고 맵게 목을 타고 내려갔다. 가슴 속 뒤엉킨 감정까지 불태우는 것 같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강대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호가 보고 싶지? 지으는 술 기운이 도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 부재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가끔은 내가 진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함을 그리워하는지 헷갈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은 멀리 어딘가 잃어버린 청춘을 떠올리는 듯했다. 혹시 언젠가 모든 익숙함이 무너진다면 넌 어떻게 살 것 같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지으는 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익숙한 걸 붙잡으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과감히 놓아버리고 나 자신을 찾으려 하겠죠. 그의 미소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인생이란 늘 그런 시험을 주지.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밀어 넣으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술 기운에 지은의 볼이 붉게 물들었고 눈동자는 아련함이 가득했다. 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세상은 오직 둘만의 것이 된 것 같았다. 강대현은 술을 더 따랐다. 지은아, 이 집에서 외롭다고 느껴본 적 있니? 그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실의 그늘이 드리웠다. 지은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랐다. 시선을 들어 그의 고독한 눈빛을 마주했다. 가끔은 여전히 낯선 손님처럼 느껴져요. 내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때론 너무 익숙해서 떠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는 잔을 가득 채우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랬다. 민호 어머니가 떠난 뒤 집안의 온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네가 오고 나서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 둘 사이엔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흘렀다. 가까워진 듯 멀고 멀어진 듯 가까운.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술 기운이 핏줄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다. 그때 강대현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망설임과 확신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 손길.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한 적 있니? 아니면 부담을 줬던 건 아니었니?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마치 자신에게 중얼거리듯.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동잔 외로움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갈망이 서려 있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잠깐이라도요. 침묵, 빗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결만이 남았다. 이제 둘 다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감정에 취해 있었다. 불현듯 강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구석의 피아노로 갔다. 뚜껑을 열고 손가락으로 건반을 가볍게 두드렸다. 은은한 피아노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파고들었다. 음악도 술과 같단다. 들을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더 잊혀지지 않는 법이지. 그는 조용한 곡을 연주했다. 지은은 고요히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연주가 끝나자 그는 지은을 바라봤다. 그 눈엔 평소와 다른 빛이 일렁였다. 오늘 밤이 평범한 밤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모든 걸 바꿔버릴 밤이 될 수도 있단다.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은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손길. 지은은 피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그 모든 감각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를 안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엔 깊은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은 갈망과 비밀의 시작이었다. 밤은 깊었다. 강대현은 조용히 잔을 정리하며 지은에게 일찍 쉬라고 말했다. 지은은 방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웠다. 가슴은 이유 모를 떨림으로 가득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엔 잠들지 못하는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장대비가 고해성사처럼 내리고 잠긴 방 안에서 모든 금기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 서울에 초여름 비가 시작되었다. 며칠째 내린 비는 강남 저택의 모든 경계선을 지워버렸다. 지은의 마음속 감정도 점점 연약해지고 있었다. 아침 유리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지은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끝없는 복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 뒤를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쫓아왔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두렵고도 매혹적인 존재였다. 깨어난 그녀는 답답한 가슴을 움켜쥐고 복잡한 감정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은 빛 속에서 잠겨 있었다. 흙냄새, 풀냄새 거실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외로움과 은밀한 갈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점심 무렵 지은이 시아버지와 식사를 마친 뒤 미국에 있는 민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익숙하면서도 멀어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은아, 잘 지내. 집엔 별일 없지? 민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멀게만 느껴졌다. 지은은 애써 웃었다. 괜찮아? 여기 모두 평온해. 오빠는 언제쯤 돌아와? 민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아직 학기 마무리랑 논문 그리고 인턴까지 해야 해서 이번 학기는 못 돌아갈 것 같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은의 마음에 또 한 번 구멍이 뚫렸다. 괜찮아. 이해해.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내면은 이미 쓰라린 파도가 일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고 지은은 텅 빈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 큰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오후 빗줄기는 더 굵어졌다. 지은은 창가 책상에 앉아 오랜만에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이메일도 문자도 아닌 종이 편지. 말로는 못한 감정들을 담으려 했다. 첫 문장은 이랬다. 민호야, 비 오는 밤마다 네가 곁에서 숨쉬는 소리를 듣고 싶어져. 그런데 모든 게 다시 고요해지고 빗소리와 어둠만 남아. 네가 그리워. 그런데 그리움이 커질수록 내 자신이 낯설어져. 하나하나 눈물처럼 종이 위에 감정이 번졌다. 그녀는 외로움 웃음 없는 식탁,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남자의 시선과 손길에 흔들린 마음까지 적었다. 그러나 결국 그 편지는 찢어져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그 어떤 고백도 결코 민호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폭풍이 되어 내렸다. 강대현은 긴 회의를 마치고 젖은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마주한 지은은 식은 차를 앞에 두고 눈가가 빨갰다. 그는 말없이 생강차를 따라 주었다. 민호가 연락 왔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다. 이번에도 못 온대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요. 짧은 침묵. 강대현의 시선은 공감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야.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더 큰 용기지.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날 밤 폭풍과 번개가 집을 흔드는 동안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도로 나와보니 강대현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그는 다정하면서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직 안 잤니? 조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들어오라 손짓했다. 서재에는 책과 커피 향이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민호가 어릴 적 가족 사진도 놓여 있었다. 지은은 그 사진을 보며 기억에 잠겼다. 아버진, 다른 사람 곁에 있어도 외로웠던 적 있나요?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다. 강대현은 한참을 생각했다. 있지.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더라. 둘은 쓰게 웃었다. 지은은 자신의 편지와 감정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강대현은 진지하게 듣더니 갑자기 지은의 손을 잡았다. 큰 손 따뜻한 온기, 불안한 마음을 받아줄 듯한 손길이었다. 감정에 솔직한 건 결코 죄가 아니란다, 지은아.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머물렀다. 그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다. 서재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그 순간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강대현에게 달려가 안겼다. 눈물은 그의 어깨에 떨어졌고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부드럽게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이자 한 남자로서 그녀를 감쌌다. 말없이 그들은 빗소리와 심장 소리만을 들었다. 강대현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마음껏 울어라. 내일은 반드시 해가 뜰 테니. 그 밤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아무도 먼저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입술은 조용히 닿았다.
폭풍은 밤새 내렸고 집안엔 돌아갈 수 없는 비밀이 생겨났다. 밤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누구도 들어선 안 되는 소리, 그리고 결코 전해지지 않을 비밀이었다. 비가 그치고 초여름의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맑았다. 강남 저택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 듯 했지만 지은은 알았다. 겉으론 평화로워 보여도 자신 안엔 밤마다 일렁이는 위험한 욕망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그 비밀은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비 때문에 저택의 지붕 일부가 새기 시작했다. 공사 소리와 먼지 들일 소리가 2층을 뒤흔들었다. 강대현은 지은에게 잠시 다락방을 쓰라고 했다. 가장 높은 층 기울어진 창문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지는 작은 방. 벽은 나무로 되어 있고 하얀 침대와 낡은 라디오 구석엔 은은한 빛의 종이등이 달려 있었다. 밤마다 지은은 옛날 노래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자신 가슴 속의 두근거림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밤 일찍 다락방으로 올라간 지은은 얇은 하늘색 실크 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있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천장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을 곱씹었다. 민호 시아버지 폭풍우 속 몰래 나눴던 입맞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욕망의 파도까지. 라디오에서는 옛날 발라드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고 강대현이 문을 두드렸다. 자고 있니? 지은은 옷을 여미며 아뇨, 들어오세요. 그를 맞았다. 강대현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다락방 라디오 얇은 잠옷 차림의 며느리.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목 어깨 손끝에서 멈췄다. 여기 괜찮니? 불편할까봐. 그의 목소리엔 하루의 피로가 묻어났다. 지은은 떨리는 미소로 조금 낯설지만 이 고요함이 오히려 좋아요.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높은 곳일수록 외롭지. 하지만 이런 곳이야말로 진짜 감정을 용기 내어 꺼낼 수 있단다. 고요 속의 음악,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지은은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침대 옆에 앉게 했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다.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모든 경계가 사라질 것 같았다. 강대현은 지은의 머리칼을 살며시 쓸어내렸다. 많이 힘들었지. 손끝에 온기는 위험한 위로처럼 다가왔다. 조금 피곤하지만 이 방에선 더 쉽게 잠이 와요.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엔 이성과 욕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도 며칠째 잠을 못 잤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라디오에선 강대현이 젊을 때 좋아했던 발라드가 흘렀다. 그 음악이 공기를 긴장감으로 채웠다. 내 젊은 시절 얘기 들어볼래? 눈빛은 소년처럼 빛났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현은 금지된 첫사랑, 서울 밤거리에서 달을 올려다보던 젊은 시절 침묵 속에서 상처를 견디던 날들을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 있었지만 또 너무 가까웠다. 아버지이자 한 남자로서의 고백이었다. 그 이야기는 자연스레 현실로 옮겨가고 이야기는 시선이 되고 손끝은 우연을 가장에 가까워졌다.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무너졌다. 강대현은 조심스레 지은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비밀은 어둠 속에서만 자랄 수 있단다, 지은아.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올려다봤다. 하지만 숨길수록 더 커지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숨결은 뜨겁게 그녀의 피부를 스쳤다. 지은은 몸을 떨었지만 등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음악은 점점 잦아들었고 남은 것은 두근거림 실크 옷 스치는 소리, 창밖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강대현의 손길이 지은의 손목을 살포시 쥐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두려움과 해방 마지막 본능이 폭발했다. 둘은 오래도록 서로를 꼭 껴안았다. 끝내는 억눌린 욕망에 휘말려 강렬하게 서로를 원했다. 네가 필요하다, 지은아. 내 평생 누구도 이렇게 필요하진 않았어. 그의 속삭임에 지은은 뜨거운 입맞춤을 보냈다. 침대의 삐걱거림, 거친 숨소리, 흐트러진 음악, 모두 금지된 밤의 교향곡이 되었다. 지은의 어깨엔 붉은 상처가 남았다. 금단의 흔적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조용히 누워 있었다. 지은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둘 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다.
창밖엔 아침 햇살이 둘을 비추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지은이 물었다. 강대현은 아무 대답 없이 품을 더 꼭 안았다. 영원한 비밀은 없지.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지은아. 라디오는 마지막 선율을 남기고 조용해졌다. 다락방에서 금단의 비밀이 현실이 되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2사람뿐이었다. 다락방에서의 밤 이후 지은의 하루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침이면 아직도 남아있는 남자의 향기와 방 안에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가라앉지 않는 죄책감에 가슴이 먹먹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현관에 초조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아무런 예고도 연락도 없이. 그 문 너머로 오래도록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곧 드러날 것만 같았다. 지은은 얼른 옷을 고쳐 입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엔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 민호가 있었다. 여행 가방에 먼지가 쌓였고 얼굴엔 피로와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 섞여 있었다. 나 돌아왔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은은 멍하니 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왜 말도 안 하고 민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냉랭함과 서운함이 함께했다.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어. 네가 보고 싶었거든. 민호는 지은을 껴안았다. 하지만 그 품은 예전 같지 않았다. 계단 위엔 강대현이 나타났다. 아들의 귀환에 시선을 주고 잠시 지은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숨긴 채 모두 가면을 쓴 것처럼 서 있었다. 민호의 귀환은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저녁 식탁엔 미역국, 김치, 구운 고기가 올랐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민호는 2사람을 계속해서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지은의 목에 아직도 남아있는 연한 상처에서 멈췄다. 아무 말 없이 불안한 표정으로 젓가락질만 했다. 식사 후 민호는 욕실로 들어갔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식기를 치우고 있었다. 강대현은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을까? 강대현이 낮게 속삭였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두려워요. 이 금기의 선을 넘은 날부터 모든 게 무서워졌어요. 강대현은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조용히 부엌을 떠났다. 밤이 되었다. 민호는 뒤에서 지은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모든 것이 습관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은 시아버지의 슬픈 눈빛과 외로운 2손뿐이었다. 한밤중 민호가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무슨 일? 숨기고 있지? 지은은 깜짝 놀라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아니야. 요즘 조금 힘들어서. 민호는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서 연한 상처를 발견했다. 눈썹을 찌푸리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거 뭐야? 지은은 더듬거리며 청소하다가 부딪힌 것 같아. 정말 괜찮아. 민호는 더 묻지 않고 벽을 보고 누웠다. 둘은 나란히 누웠지만 마음은 서로에게서 너무 멀어졌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대현은 창가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자기만의 지옥 속에 있었다. 민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뭔가 달라진 건 없으세요? 강대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모든 걸 다 알 순 없단다, 민호야. 민호는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지은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오히려 어색함이 더 두드러졌다. 밤마다 민호의 발소리, 시아버지의 한숨, 그리고 언제 들킬지 모르는 비밀이 집안을 감쌌다. 어느 날 밤 2층 복대에서 지은은 민호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은아, 만약 내가 모든 진실을 알아도 너는 이 집에 남을 거야? 아니면 떠날 거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호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날 밤 그는 방에서 혼자 긴 시간을 보냈고 창밖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강남 저택의 세 사람. 각자의 고통 속에서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진실이 드러날 날은 머지않았다. 그리고 죄책감은 더 깊은 상처로 남아갈 뿐이었다. 진실은 늘 가장 잔인한 순간에 찾아온다. 상처란 단 한 줄기 빛만 닿아도 영원히 피가 흐른다. 서울의 하늘은 마지막 여름비에 젖어 무겁게 드리워졌다. 강남 저택에는 아직도 죄책감의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민호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가 품은 냉랭함과 의심, 그리고 서로 외면하는 시선들은 집안을 더욱 숨 막히게 만들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에도 집안엔 말이 없었다. 지은은 침실 창가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래층 거실에선 민호의 무거운 발걸음 강대연의 라이터 소리만이 폭풍 전야를 알렸다. 무엇이 다가오는지 지은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한밤중 천둥 소리가 밤을 갈랐다. 저택은 깨어 있었고 지은은 불안에 이끌려 복도로 나와 밝은 거실로 내려갔다. 민호가 홀로 앉아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소주병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이 조용히 물었다. 아직 앉아. 민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아직도 내게 숨기는 게 있어. 지은의 가슴이 요동쳤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민호가 벌떡 일어나 탁자를 세게 쳤다. 난 바보가 아니야. 내가 돌아온 뒤로 모든 게 변했어. 넌 나를 피하고 아버진 이상하게 굴고 그리고 네 목에 남은 상처는 뭐야. 지은은 온몸이 떨렸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2층에서 강대현이 내려왔다. 얼빠진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민호는 아버지를 노려봤다. 아버지도 뭔가 숨기고 있죠? 강대현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엔 슬픔과 자책이 가득했다. 민호는 소리쳤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대답해 집안엔 오직 빗소리와 세 사람의 숨결만 남았다. 진실의 순간 지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미안해요. 저와 아버지는 선을 넘었어요. 모두 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의 울음은 집안 가득 메아리쳤다. 강대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민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왜 둘 다 나를 배신한 거야? 왜 하필 아버지야? 두 사람 다 인간도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는 폭우 속으로 뛰쳐나갔다. 하얀 밤, 세 사람의 고통 저택은 얼어붙었다. 지은은 거실 한가운데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강대현은 현관 앞에 앉아 머리를 벽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밤새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지은은 창가에 앉아 빗소리만 들었다. 강대현은 술잔만 비웠다. 새벽. 마지막 편지 동이 트자.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은은 오래된 종이에 편지를 썼다. 보내지 않을 편지. 단지 죄를 고백하는 마지막 기록이었다. 민호야, 미안해. 너를 아프게 한 건 평생 씻지 못할 죄야. 너도 그리고 내 외로움도 사랑했어. 아버지 약함과 이기심 모두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밤 진실은 우리 모두와 함께 밤을 샜어요. 새벽 강남 저택 지은은 희뿌연 새벽에 짐을 싸서 떠났다. 강대현은 창가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모든 것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민호는 어디론가 떠났다. 강남 저택엔 다시 침묵만이 남았다. 이제 그곳은 이미 죽은 꿈과 용서받지 못할 비밀의 무덤이었다. 끝, 그리고 시작, 어둠 속에만 남을 비밀이 있다. 그리고 평생에 한 번만 타오르고 영원히 아물지 않는 사랑이 있다.